사실은 그 판사 출신이셔서 검찰 조직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생각으로 검찰 이게 원래 그 외부 공모였다고. 네, 맞습니다.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이 되셨는데요. 어떤 생각으로 처음에 대검에 들어가시게 된 건가요? 제가 2019년 7월 말 이때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 당시는 이제 사법농단, 국정농단 이런 그 과제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돼 가고 네. 그 후에 이제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이 어떤 우리나라 사회의 아젠다였습니다. 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검찰 개혁에 일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또 당시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법률신문 그 일면 하단에 모집 공고가 돼서 네. 이것이 저희 어떤 운명적인 예. 그런 이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뭐 대형 로펌에서 그 경제적인 안락함과 그 사회적 비난은 받게 되었지만 일부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에게서 그렇지만 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운명 같은 이끌림에 따라서 지원한 일이고요. 제 소신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예. 그 혹시 판사 재직 중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갖고 계셨던 건가요? 저는 이제 형사 단독 재판이든 내지는 형사 합의, 뭐 형사 항소 재판을 하면서 이 재판의 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법 규정에 따른 그 공판 진행을 어떻게 보면 가장 협조하지 않는 방해하는 일 주체가 검사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네, 실제 뭐 불필요하게 기일이 공전되기도 하고 필요한 증거 제출도 안 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다시 불러서 그에 번복되는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이런 점에 있어서 검찰의 뭐 수사와 이런 공판 과정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실체들은 제가 대검에 들어가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 이제 판사로 재직하시던 재판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을 느끼기는 하셨지만 실제로 대검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니까 와 하시는 일들이 막 많이 발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실 뭐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뭐 쭉 그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악연이 켜켜이 쌓여가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추윤 갈등, 검찰총장 징계 문제, 채널A 사건 뭐 등등등인데요. 실제로 대검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게 가장 먼저 눈에 띄셨습니까? 대검에요? 네. 들어가니까 이제 그 검찰 조직이 인사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렇게 좋은 요직 내지는 승진에 대한 인사에 대한 그 갈망들, 인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점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인사에 굉장히 집착하더라. 관심이 아주 지대하다는 점을 알았고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현금이 참 많이 도는 조직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하였습니다. 법원하고는 좀 달랐나요? 네, 법원은 현금이 없고요. 또 인사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해서 약간의 금기시되거나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인사에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저어되는 이런 분위기인 반면 검찰은 대놓고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불만 얘기하고 뭐 이런 거였다. 그렇습니다. 뭐 끌어주는 분위기도 좀 있고요. 끌어주는 분위기도 자기 편 이렇게 끌어주고.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뭐 특별수사팀 그 팀들이 계속 일 잘한다는 이유로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하나의 사단과 라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세력이 되는 거죠. 사단과 라인, 세력이 형성된다. 이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아마 나중에 다 기록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 채널A 사건 내지는 채널A 사건의 그 동기와 채널A 사건을 덮고자 하는 동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발 사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대권을 실현해가는 과정, 대권 실현의 과정,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 또 하나 그 당시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반박을 통해서 모면하고자 하는 과정. 또 하나 선거에 영향을 미쳐 그 다수당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네. 내지는 미온적인 당이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자 하는 네.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검찰권의 이익을 영속화하고자 하는 세 가지 동기들이 서로 녹아 있는 네. 혼재되어 있는 동기라고 봅니다. 예. 그런 고발 사주 사건, 예.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윤석열 총장 이전에 벌어진 MB 정부 그렇죠. 시절에서 비춰졌고 당시 뭐 한동훈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고요. 예. 또 윤석열 총장은 그때 그 중수부가 있었던 시절이고요. 예, 거기 예. 중수과장으로 근무했고 예. 이때 만약에 증언 이제 모의 증을 교사했다 검찰 조직이 그랬다면 네. 마치 국정원이 유성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 예, 간첩 조작 사건에서 예. 뭐 중국의 어떤 그 공문서를 예, 위조했다는 위조했죠. 것들은 국정원의 신뢰도를 한없이 추락시키는 예. 일들이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네. 증인을 이러한 증언을 하도록 예. 모해중했다는 것은 검찰 조직의 치명적인 신뢰 같은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검찰 조직의 명운과 달린 문제, 또 판사 다찰 문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네.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예. 뭐 검찰에 좀 오래 있다 보면 그 사실조차도 너무나 예. 충격적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던데요. 예. 그 판사에 관한 어떤 아주 내밀하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 예. 예를 들어서 제 말이 예, 예. 좀 빠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오히려 늦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장 담당 판사가 예. 재판 전날 뭐 술을 많이 마시고 영장 실질 심사 예. 그 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언론 와. 그건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야, 그거는 거의 진짜 네, 그 언론에 보도된 사실보다 언론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사실들 예. 내지는 뭐 사법농단 사건에서 이제 많은 대법원의 무슨 인사정보, 예. 인사심의관실의 인사정보 내지는 가장 중요한 문서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이 실제 이미 제출과 압수등 이렇게 검찰에 압수등을 통해서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한 정보들이 사법농단 공판 관역에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결국은 그 정보들이 그 원래 이런 일을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예. 그 전신인 뭐 예. 범죄정보정책관실에서도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예. 표를 아주 보기 좋게 만들었어요. 예. 판사인 저조차도 모르는 뭐 누구의 무슨 인척관계 예. 이런 정보들이 가면 결국 언론에 보도되면 예. 그 판사들은 뭐 저도 뭐 판사를 좀 해봤습니다만 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예. 처음 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 주위의 시선도 굉장히 그렇죠. 네, 뭐 예. 무엇보다도 또 뭐 법원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갈등적 이 견해 차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합의부 예, 내에서도 예, 이제 예, 막 예, 서로 예, 예. 이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점들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요한 사법권의 그 독립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소이고, 네. 뭐 이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그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검찰총장이 늘 과거에 대검 감찰부장이 했듯이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적당히 그만하지요. 이랬으면은 예. 그 사안에 실제 모르거나 국민도 모르시게 되었을 텐데 예. 아 이거는 중요한 문제다. 민주주의의 예. 기본적인 가치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예. 라고 제가 계속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전체 사안 진상의 한 20-30%씩은 알려지게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수 부장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검찰 그 출신들 사이에서는 불편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불편하고 원칙과 법 정신에 따라서 감찰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방해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왜 하려고 하십니까? 라든가 그 필요합니까? 라든가 뭐 이런 방해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냥 언뜻 듣기만 해도.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대검 감찰부장에 지원할 당시에 네. 그 조선중앙, 동아 등 일부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네. 에서도 저에 대한 평가들이 뭐 되게 뭐 정치적인 색을 드러내지 않고 온건하다, 합리적이다, 네. 신중하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예. 전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예. 민주주의 가치 등을 또 검찰의 신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네. 이런 부분에서 그 바탕이 되는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저한테 부여진 최소한의 권한들을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고자 했을 텐데 네. 참 이상한 것이 그때마다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언론가 돼서 어떻게 그 시점마다 저를 공격하는 예. 이런 언론이 보도돼서 예. 그런 부분들이 저를 뭐 일종의 어떤 분은 메신저의 공격이라고도 하고 예. 저희 감찰을 방해하는 행위라고도 예. 평가하는데 예. 법률적으로 감찰 방해 행위죠. 예. 저는 예. 채널A 명백하게 감찰 방해 행위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뭐 이런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라. 네네 예. 예. 그런 행위들이 됐고 여기에 예. 대해서 각종 뭐 그 전날 밤에 얘기한 사실들이 그 다음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들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이런 내밀한 정보들이 어떻게 흘러가서 이 언론에 보도되나 그래서 예. 저는 많은 그 사회적 비난과 저희 예. 사회적 관계에 대한 오해와 불신들을 받았죠. 예. 뭐 제가 받는 정말? 것은 감수하고 갑니다만 네. 이것들이 결국 진상을 흐린다는 거죠. 네. 이 진상을 흐리고 그쪽으로 가지 않고 네. 그걸 방해한다는 거죠. 그 점이 훨씬 더 뭐 비교할 수 없이 큰 가치죠. 그러면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그 감찰부장인 한동수 부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방해? 예컨대 수사방해라 아니 저 감찰방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뭐 어떤 방식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뭐 기억하는 몇 가지 에피소드 같은 게 제가 있으실까요? 뭐 그 4월 7일 날 네. 그 감찰 개시 보고를 정식으로 문서로 통해서 했습니다. 네. 제가 4월 2일 날 검찰총장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예. 뭐 거친 언사와 신체적인 뭐 위협적인 행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술을 했고요. 예. 그 거친 언사와 신체적 위협도 있었습니까? 신체적 위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례적인 동작. 예. 그 큰 몸짓으로 저한테 접근해 오는 거죠. 전 양자 이제 선 상태로. 네. 그때 이제 특수수사 중앙지검에서 이제 특수수사를 받던 피의자는 상당히 위협적이었겠구나. 이 피의자의 심정도 좀 이해하게 됐고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 그것들이 뭐 그 부분은 격분에 일어난 행위, 예. 그 다음에 발을 올려놓거나 예. 이런 행위는 계획된 행위, 예. 그 다음에 쇼하면 안 되자는 것은 예. 그것도 역시 계획되지 않은 저의 반응에 따른 예. 검찰 수사가 쇼적인 요소를 가진다는 예. 내심의 의사가 예. 이 표현된 것인데 약간 비논리적인 예. 뜻밖의 반응이었죠. 예. 근데 사실 뭐 그러고 나서 감찰 개시 보고를 했는데 네. 그 다음 날 조선일보에 이제 새벽 3시인가 보통 조선일보 기사는 그 전날 이제 다 기사를 작성하고 그때 이제 인터넷 화면에 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전날 제가 그 오후에 이제 그 보고된 것이 바로 그 전에 기사가 작성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장과 감찰 상과장 그 셋이 있었을 때 그 이야기들이 예. 대검 차장도 감찰 직보 사안이라고 보고를 받지 않았던 예. 사안이었었거든요. 예. 그게 보도가 됐다.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 사람밖에 없네요. 네. 예. 나중에 제가 뭐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네. 별도의 라인으로. 그러셨더라고요. 예. 직접 어떻게 예. 일국의 검찰총장이 그런 예. 일을 하셨을까? 예. 뭐 이런 저를 이제 뭐 그때 이제 병가를 내서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예. 대면 보고를 하려고 했고 예. 실제 수행비서한테도 전화했고 댁에 계시냐, 예. 병원에 계시냐, 예. 내가 방문해서 할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뭐 이 댁에 계시고 뭐 예. 치료 중이고 이래서 예. 방문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예. 이런 이제 문자로 이제 보내라는 그런 지시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네. 그런 내용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 그 부속실 비서로부터 적법한 방식에 따라서 예. 이렇게 감찰 개시 보고가 이뤄졌는데 뭐 감찰 상과장이나 뭐 관련 우리 감찰부서 그 부장검사들도 다 동의했던 사안인데 네. 그렇게 그 과정 가지고 마치 이런 중요한 사항을 대만 보고도 안 하고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틱 보내는 네, 아주 사람인 무례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저희가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하긴 합니다. 근데 대체로 머릿속으로 네. 예, 그려지는 장면은 어떤 것이었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대통령의 재직 중에 드러난 여러 가지 뭐 거친 언사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충분히 짐작할 만한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짐작이 좀 되는데요.